이번 시간은 연립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많이 보이는 다섯 번째 거속시 유형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거리 속력 시간 관련해서 하는 거. 자, 물론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지만 얘도 표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세우냐? 거속시는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 거속시 유형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가장 중요한 단위를 맞출 겁니다. 단위. 왜냐하면 단위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를 맞추는데 여기서 단위는 우리 거속시 중에 뭘 보고 할 거냐면 속력을 보고 할 거예요. 속력을. 왜냐하면 속력에는 시간이랑 거리가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기 쉽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속력이 나오는 게 뭐 시속 3km 이런 거 나오고요. 분속 뭐 2m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보고 나서 얘 거리는 뭐 시속 킬로미터라고 하면 킬로미터고 얘 시간은 아워 시간이다 라는 걸 여기 표현해 놓고 사용을 해야 문제를 쓸 때 잊지 않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정을 적습니다. 과정을.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뭐 산을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어느 지역을 왕복할 수도 있고 뭐 걷다가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안을 채우는데 거리 라인, 속력 라인, 시간 라인이 있는데 한 라인 한 라인씩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채우는 라인은 뭐냐면 바로 미지수겠죠? 미지수를 채우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두 개인 거니까 모르는 두 개를 x, y 잡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거리 속력 시간 중에 하나가 채워졌으니까 두 번째 채우는 건 숫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특별히 많이 나온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로 한 줄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 세 개 중에 벌써 두 줄이 채워졌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계산식을 하는데 어떤 계산식이냐? 이 거리 속력 시간을 세로로 계산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계산식 만드는 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계산식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으로 맞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거였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꽂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총 걸어서 간 거리가 5시간일 때, 뭐 3시간이라고 합시다. 5시간 말고 3시간일 때, 내려온 거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표를 세워봅시다. 거리, 속력, 시간. 자, 제일 먼저 속력 단위 맞추자 그랬으니까 속력은 시속 킬로미터네. 이렇게 맞출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맞추는데 올라갔다 내려가죠?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제일 먼저 뭘 채우자고?
미지수를 채우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거리니까 올라갈 때 거리 x, 내려올 때 거리 y라고 합시다. 다음에 이제 숫자 많이 나온 건데 속력이 2개, 거리 관련해서 하나, 시간 하나 나왔으니까 속력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올라갈 때 속력 2, 내려올 때 속력 5 이렇게 맞췄죠. 이제 마지막 라인은 뭐? 계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문제 세보자. 내려올 때는이죠. 내려올 때 거리는 올라갈 때 거리보다 얼마? 1 더 먼 걸로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문장으로 식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전체 거리가 3시간 걸렸어. 뭐?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을 합쳐서 전체 3시간 됐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가 일정한데 우리가 식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유형별로 조금 계산식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것도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만나는 경우인데 얘를 3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첫 번째, 어떤 도로에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어떻게 하냐? 얘가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만난다는 얘기지. 반대 방향. 자, 근데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이 많이 쓰냐면 동시에 출발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시에 출발. 자, 그럼 동시에 출발해서 A는 B 쪽으로 가고 B는 A 쪽으로 가서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 동시에 출발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시간이 같다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움직인 거리를 하는데 A가 이만큼 가고 B가 이만큼 가는데 만났다. 그러면 두 개의 간 거리를 합치면 A, B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 두 명의 움직인 거리의 합, 이 거리의 합이 전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 방향 가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방향. 얘 A에서 B 쪽으로 가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가고 어떤 애가 여기서 똑같이 출발해서 만나. 그런데 동시에 땅 출발하면 빠른 애가 먼저 가버리니까 만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보통 시간차를 두고 출발을 합니다. 뭐 파란 애가 먼저 가는데 빨간 애가 뒤늦게 가서 되게 빨리 가서 얘를 추월한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만나는 게. 추월해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시간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간의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리까지 가야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 트랙이나 호수를 도는 게 나옵니다. 트랙이나 호수. 근데 트랙이나 호수를 돌 때 얘도 얘와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랑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트랙을 돌 때, 트랙은 경주죠. 동시에 출발합니다. 얘처럼 뭐 시간차가 있게 움직이지 않고. 그럼 여기에 출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반대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가서 만난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얘와 마찬가지로 얘는 거리의 합이 전체 둘레가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얘가 있는데 얘가
출발을 해요.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뭐 파란색도 이만큼 가지만 우리 동시에 출발도 빨간색이 동시에 갔겠지. 근데 빨간색이 더 빠르다 칩시다. 그럼 빨간색이 더 빨리 갔을 거야. 그러고 만나려면 추월을 해야 되지. 한 바퀴 따돌려서. 그죠? 우리가 경기할 때 빠른 애가 먼저 빨리 돌아서 추월해서 따라잡는 거죠. 이때가 만난 거란 얘기지. 그럼 얘를 보면 우리 빨간 게 겹쳐져 있는 부분 보이죠? 얘가 파란 거랑 똑같네. 결국 빨간 거에서 파란 거 값만큼을 이렇게 빼준다면 결국 빨간 거에 한 바퀴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거리의 차입니다. 당연히 속력이 빠른 애가 빨라요. 더 멀리 가고 이 거리의 차가 전체 둘레가 됩니다. 이렇게 호수를 도는 게 나오겠죠.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강물 문제입니다. 자, 강물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강이 흐르는데 여기에 배가 이렇게 있어요. 강물은 이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흘러내려오는 이쪽이 강의 상류고요. 이쪽이 하류지. 그래서 우리 강 문제에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미지수로 많이 잡는 게 우리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입니다. 자, 물의 속력은 뭐냐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오죠. 그죠? 떠내려오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도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속력을 하는데 속도를 우리가 배에 탄 사람의 속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땅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이 여기 땅에서 얘를 지켜봤을 때의 속력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배가 움직이는 게 배가 물결을 따라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갈 때가 있었지. 올라갈 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내려올 때는 배가 특정 속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이 같이 떠내려오죠. 그럼 얘가 봤을 때는 배 속력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면서 같이 내려오니까 얘 물 속력이랑 얘랑 합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올 때 속력은 물의 속력이랑 배의 속력을 합쳐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물의 속력이 내려오는 속력이랑 배의 속력이 같다면 얘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왜? 물이 방향을 반대하니까 가는 걸. 근데 배의 속력이 더 빠르다면 조금씩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가 보이는 건 거슬러 올라갈 때는 물이 방해를 하니까 얘의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뺀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물을 할 때는 이렇게 속력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속시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 기차 문제입니다. 기차. 자, 기차가 터널을 지나간다, 다리를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여기 터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철도가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얘랑 다음에 터널에 들어갔는데 기차가 안 보일 때, 요때를 어떻게 거리를 표현하는지. 우리 강물은 속력을 표현했지만 얘는 거리를 표현합니다. 그럼 얘를 하는데 우리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차가 여기서 여기 땅 시작을 해서 제일 끝에가 다 나온 걸 얘기하죠. 이렇게 돼야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요 기차가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맨 끝이 기차 터널을 완전히 나왔을 때 여기 기준에서 얘는 터널 길이와 기차 길이가 되겠죠. 기차. 그래서 기차가 완전히 통과할 때는 어떻게? 움직인 거리는 터널 길이랑 기차 길이를 합친 겁니다. 그럼 이제 기차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얘 기차가 이렇게 오다가 제일 끝이 터널 입구에 오면 이때부터 안 보이겠죠. 그다 어디까지? 기차가 나오기 바로 전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는 기차가 안 보입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면 이게 움직인 거리인데 얘는 뭐? 이게 터널 길이죠? 여기서 얼마? 기차 길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 사이 동안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도 움직인 거리는 뭐? 터널 길이에서 얘는 기차 길이를 빼줘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석시 유형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하나로 똑같이 하지만 유형에 따라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 거랑 식의 형태를 만드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각 유형별로 꼭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세 번째 남아있는 활용 유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